IT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본교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사회를 맡은 교사 김준식, 최유리입니다. 지금부터 입학 요항 예정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 드리는 내용은 교육청에서 현재 심의 중인 내용으로 아직 확정 사항은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여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전형 소개와 모집 정원 그리고 일정 안내입니다. 진로 적성 특별 전형은 대외 입상 부문과 창업 특기 부문, 자기 추천 부문으로 나뉘며 이 중 한 부문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및 IT 분야의 소질과 적성이 있으며 해당 분야로의 진로 목표가 확고한 학생이 지원 가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학과별 모집 학급은 이비즈니스과와 디지털 콘텐츠과가 한 학급씩, 웹프로그래밍과와 해킹방어과는 두 학급씩 있습니다. 2024년 모집 정원은 학급당 29명으로 전년 대비 2명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총 174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전형별 모집 인원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두 개 전형 중에 먼저 진행하는 특별 전형 일정 안내입니다. 원서 입력은 11월 1일 수요일부터 시작하며 원서 접수 기간은 11월 6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2단계 전형 대상자 발표는 11월 10일이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13일입니다. 다음은 일반 전형 일정 안내입니다. 원서 입력은 11월 14일 화요일부터 시작하며 원서 접수 기간은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2단계 전형 대상자 발표는 11월 23일이며 소질적 성검사와 면접은 11월 24일에 실시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27일 오후 5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로 적성 특별 전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진로 적성 특별 전형은 총 200점 만점으로 전형을 진행합니다. 먼저 1단계는 교과 점수, 활동 증빙 자료, 자기소개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반영하며 총 160점 만점으로 학과별 진로 적성 특별 전형 모집 정원의 2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는 1단계 점수와 심층 면접 점수를 더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진로 적성 특별 전형의 교과 점수 산출 방법입니다. 교과 점수 산출 기간은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1차 지필 평가까지입니다.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학기 말 점수를 사용하며 3학년 2학기는 10월 31일 이전에 치러진 지필고사, 수행평가 또는 지필과 수행평가를 합산하여 100점으로 만든 점수 중 한 가지 방법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반영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의 원점수와 성취도를 반영합니다. 진로 적성 특별 전형의 1단계 경쟁 가능 교과 점수는 55점 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계산을 해보실 분들은 학교 홈페이지 상단에 입학 안내 메뉴에 들어가 교과 점수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활동 증빙 자료 점수 산출입니다. 창업특기 부문과 자기추천 부문은 활동 증빙 자료로 실적 설명서를 제출하며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개의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실적 설명서에는 본인의 실적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실적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게 됩니다. 실적 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진이나 도표, 캡처 이미지를 첨부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글자의 컬러 적용이 가능합니다. 창업특기와 자기추천 부문은 실적 설명서와 더불어 제출한 실적 설명서를 보충할 수 있는 3분 이내 영상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설명서 보조 영상은 의무 제출은 아니며 평가자가 열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비즈니스 계열 학과의 창업특기나 자기 추천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출하는 실적의 예시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계열 학과의 활동 증빙 자료 예시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 있는 활동 결과물이라면 실적 설명서에 작성해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회 입상 부문의 활동 증빙 자료 점수 산출입니다. 대회 입상 부문은 해당 대회의 상격에 따라 각각의 등급이 부여되며 등급에 따른 활동 증빙 자료 점수를 받게 됩니다. 진로적성 특별 전형의 모든 부문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양식에 들어있는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유의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은 10월 25일 수요일 학교 홈페이지 입학공지사항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진로적성 특별전형의 제출 서류는 방금까지 소개해드린 실적설명서와 자기소개서 외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단, 보시는 서류들은 점수화되지는 않는 서류들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형의 서류 양식을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학교 홈페이지 입학공지사항 10번 게시글을 통해 다운로드를 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로적성 특별전형 2단계 심층 면접 안내입니다. 심층 면접은 1인 구술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로 제출한 실적 설명서를 바탕으로 한 검증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인성 면접이 포함되며 의사소통 능력과 공동체 생활, 학교생활 적응력에 대한 부분도 면접 요소에 해당합니다. 특별전형의 면접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본교에서 등교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일반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전형 또한 총점 200점으로 전형을 진행합니다. 1단계에서는 교과 점수와 학교생활기록부 점수를 더해 총 140점을 기준으로 학과별 모집 정원의 2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와 더불어 소질적성 검사와 일반 면접 점수를 더하여 총 200점 만점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일반 전형 교과 점수 산출 방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특별 전형과 교과 점수의 산출 기간, 반영 과목, 사용 항목은 모두 동일하지만 학기별 배점이 다르며 총 12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전형 1단계에서 경쟁 가능한 교과 점수대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전년도 일반 전형 1단계 경쟁 가능 교과 점수는 116점 내외였습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평가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평가는 진로적성 특별전형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산출기간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10월 31일까지의 활동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서 원서 접수일 이전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영역별 점수와 유의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영역별 점수 산출법은 모집 요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반 전형 1단계 경쟁 가능 학교생활기록부 종합평가 점수는 16.5점 내외로 학교생활기록부 종합평가도 1단계 점수에 반영되는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일반 전형 2단계인 소질적성 검사입니다. 소질적성 검사는 40점을 반영합니다. 소질적성 검사는 본교로 등교하여 대면 진행하게 되고 50분의 시험 시간 동안 30여 문제를 풀게 됩니다. 모든 학과는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며 영역은 크게 4가지로 중학교 정보교과에서 배우는 컴퓨터 상식들과 함께 중학교 학업 수준의 문제 해결력, 수리 추론 능력, 창의 융합 사고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기초학업 역량이 잘 갖춰진 학생이 정보교과를 충실히 학습했다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예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리 추론 및 문제 해결 역량을 요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상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일반 전형 2단계 면접입니다. 일반 전형 면접은 집단 면접 방식으로 2명에서 3명의 학생이 함께 면접실에 입실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면접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인성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본교는 24시간 학생들이 함께 생활을 하는 곳이기에 의사소통 능력과 공동체 생활에 대한 적응력 역시 면접에 포함이 됩니다. IT와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 복장은 꼭 사복으로 착용을 하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된 입학 전형 예정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 첫 번째는 다른 학교와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입니다. 우리 학교는 과학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함께 전기학교에 속합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전기학교끼리는 복수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고, 체육고, 예술고 지원 후에 디미고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마이스터고를 지원한 후 불합격하였을 때에는 디미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 특성화 고등학교의 진로 적성 특별 전형에 지원한 후 불합격했을 경우에는 디미고의 일반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재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가 아니기에 영재고에 불합격하더라도 본교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학교 일반 전형에 지원한 후 불합격한 경우 후기고인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일반고 등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주 받는 질문은요. 디미고에 합격하려면 컴퓨터 학원에 다녀야 하나요? 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다양한 무료 온라인 코딩 학습 플랫폼을 통해 스스로 공부해서 실전물을 만들어 합격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또한 진로적성 특별전형은 실전물뿐만 아니라 교과 성적도 무척 중요합니다. 일반 전형은 컴퓨터 소양이나 실전물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기본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 전형에서 치르는 소질 적성 검사 문제는 예시 문항에서 보셨던 것처럼 중학교 정보교과 수준 및 수리 추론,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본교의 인재상은 전형의 구분을 떠나 스스로 학습하는 역량을 추구하는 학생입니다. 네, 디미고는 어떻게 진학을 잘 시키나요?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이곳에는 IT의 꿈을 품고 열심히 학습하고 탐구하는 우수한 학생과 교과 전문의 지식을 갖추고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입시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디미고반의 20년 진학지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의 열정과 노력의 결실로 2023학년도 대입에서 본교는 재학생 55% 이상이 대한민국 주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디미고 평일에 학원 수강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요. 디미고는 평일에 학원 수강을 인한 외출은 불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디미고의 인재상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탐구하는 학생입니다. 다만 학교 자율학습 시간에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한 학습은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숙사 관련 질문입니다. 기숙사의 경우 6인 1실로 사용을 하게 되며 화장실과 샤워장, 세면장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숙실에는 개인 책상이 없기 때문에 취침 시간 이후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별도의 장소에 가서 학습을 합니다. 아침 6시 30분에 기상을 하고 학년별 점호는 학생 건강을 위하여 야외에서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귀가는 매주 토요일 아침 식사 후 오전 8시 30분에 가능하며 귀가한 학생의 등교는 일요일 오후 6시에서 7시 50분 사이에 하게 됩니다. 디미고는 전교생 기숙생활을 하는 학교로서 특별히 상호 존중과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비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 학교가 아니기에 학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기준으로 수업료는 1분기에 약 150만 원, 학교 운영 지원비는 약 20만 원, 기숙사비는 약 43만 원 정도 납부합니다. 식비는 평일 조식과 석식은 각각 6,070원이며 중식은 무상급식입니다. 그 외에도 방과 후 수업비, 교과서비, 부교재비, 수학여행비 등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성화고 장학금이 2023년 기준 3개월에 약 35만 원이 지급되어 수업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회사 등 외부로부터 수업료 지원이 있으신 경우에는 학생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주 묻는 질문 6가지를 정리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디미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는 디미고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카카오톡에서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입학 안내 채널을 추가하신 다음 질문을 주신다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